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아사회복지관 기현동들입니다. 우와. 1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업무랑 이제 지역 조직화 사업 일부,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사업 일부를 맡고 있는 연현수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찬서울 문화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효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 2팀의 위기과정의 자원을 연계를 맡은 신다영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랑 지역사회 보호사업 그리고 급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준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각자 본인이 담당하는 사업 어떤 재미가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약간 성격상 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걸 되게 즐기는 편이었고요. 저는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고 아마 복지관 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은 지역 주민 외 기타 등등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즐겁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해 그거. 한글 한문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담당하고 있고요. 레크레이션, 요가, 댄스 같은 여가 문화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용자분들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 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루에 겪게 되는 일이 있어서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찾으시는데 또 누가 찾으시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빨래 서비스가 이제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업무인데 이용자분들이 제 빨래 서비스를 아주 만족을 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저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용자분들과 이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성두쌤은 어떠신가요? 앞에서 너무 거창하게 말해서 저는 이제 입사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보통 저는 사무실에 없습니다. 대상자분들을 많이 자주 뵙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콧바람 쐬는 것 같고 되게 좋기도 했는데 어떤 날엔 좀 서류적으로 행정 업무가 좀 되게 늦춰져서 그건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이든 아니면 기타 대상자분들 항상 자주 가까이 뵙게 되고 좀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는 게 좀 많아서 제 업무상 좀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각자 어떤 취업 준비를 하셨는지 취업 준비 내용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준비 과정 좀 공유해 주세요. 이번에 조금 네, 제가 이제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병아리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보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를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생생한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의 취업 준비 과정은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봉사 동아리를 직접 했어요. 회장을 맡아서 조를 짜서 학기마다 이제 새로운 기간에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 꾸준히 한 학기당 한 기간에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가는 그 방향으로 봉사 동아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다양한 기간에 다 봉사를 다녀보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는 무엇이고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면 내가 정말 날아다닐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됐는데 사실 봉사했던 기관들을 다녔던 것보다 현장 실습이 더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담당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재미도 너무 있었고 나도 만약에 사회복지사로서 종합복지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담당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종합복지관을 딱 목표로 두고 취업을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의 일이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면접 준비를 유튜브를 보면서 했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뭐 면접 질문, 예상 질문 뭐 이런 거 쳐가지고 그런 콘텐츠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어려운 질문이 이제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떠한 질문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의 유튜브를 보고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제 케이스로 이제 저는 저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 면접 때 이런 질문이 나한테 온다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예상 질문이 나왔나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제 2년 2개월 정도 3년차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좀 준비할 때 그냥 학교에서 이제 봉사 시간을 저희는 이제 학교 졸업 조건으로 좀 학교 측에서 내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좀 채우려고 좀 아등바등 노력도 했었고 그러면서 좀 고민을 한 게 이제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여러 분야를 좀 경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종합복지관도 가보고 노인복지관도 가보고 뭐 센터, 뭐 청소년들 대상으로 저희 백령부까지도 갔다 왔었어요. 백령부에 여름캠프 봉사활동도 다녀보고 이러면서 내가 정말 어느 분야에 좀 강점이 있는지 또 이제 어느 분야에 약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 장점이 확실한 분야가 생기고 나서는 그 분야 위주로 거의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뭐 사업을 하네, 뭐 학과에서 공모전을 하네. 제발 좀 하세요. 제발 좀 하시고. 인정합니다. 진짜 제발. 되는 거고. 공모전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도 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실제로 이런 공모전이나 이런 좀 사업 같은 데 참여를 해보면은 좀 뭐랄까요 감각 같은 게 생긴다고 할까요? 스스로 사업을 좀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실행해보는 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나의 행동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격증에서는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 운전면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면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운전이 실운전 능력이 중요해요. 저희 점심 시간마다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들 1종이신가요? 네. 저도 1점. 전 대형입니다. 저분은 이제 따로 이제 취득을 하신 거고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다 그러죠. 사회복지사는 일종 보통이 기본이다. 무조건 일종 보통을 따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냥 일종 보통으로 딴 것 같아요. 저는 2종 아, 근데 요즘 차들 굉장히 잘 좋아서. 나와요. 전차들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취업 관련 정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얻으셨나요? 이 사이트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니까 땡땡넷이라고 다들 아, 아시지 네,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쯤 지금쯤 한번 점심시간 전에 올라왔을까 한번 들어가 보고 점심시간 끝나고 혹시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고 들어가 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 동기들이나 선배님들이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것도 저 같은 거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구인정보 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조금 제 마음에 드는 그런 곳들을 좀 추린 다음에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봐서 좀 정확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본가가 이제 파주 쪽이어가지고 이제 타 지역이다 보니까는 내가 어디서 일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파주에서 할 건지 대전에서 할 건지 아니면 좀 나와서 서울에서 할 건지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낯이 있고 많이 경험을 해본 대전 쪽이 낫겠다 싶어서 대전 위주로 좀 찾게 됐고 이제 홈페이지 쪽에 올라오는 글들 위주로 좀 먼저 찾았어요. 이게 뭐 땡땡넷이나 뭐 사협회나 막 이런 뭐 땡땡인 뭐 이런 데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 좀 다 찾아는 봤는데 실제로 가장 원하시던 이곳에 취업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1순위였어요. 타 지역이지만서도 제가 계속 학생 때부터 여기선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기관이었어가지고 혹시 채용 과정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 영쌤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쳐서 그래요? 저는 채용 과정이 좀 급작스럽게 왔어요. 그러니까 또 졸업식이 끝난 날 오후에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내일 면접 보고 오셔라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남들 다 막 뒤풀이 가고 이러는데 저는
난 못 간다. 나는 지금 일생일대 준비를 해야 된다. 먼저들 가라. 다음 기회에 보자 이러고 혼자 이제 따로 PC방이나 이런 데 가서 뭐 기초 면접지 같은 거 펴놓고 혼자 계속 이제 답변 연습하고 잘 준비해서 가면은 이게 너무 긴장해도 이제 뭐라 해야 되냐 면접 보시는 분들이 이제 긴장 풀고 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는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돼도 좀 시간이 촉박하면은 잠을 안 자거든요. 저는 잠을 안 자고 막 밤새 가면서 준비하고 만약에 면접이 오전 11시다 그러면은 전날 막 밤 9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보러 갈 때까지 안 자요. 안 자고 그냥 계속 깨 있는 상태로 가고 아니면 하루 이틀씩 막 밤을 아예 새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면접 볼 때 역효과가 난 거예요. 이게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생체 리듬이 깨졌다 해야 되나요? 막 마스크 끼고 있는데 막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막 살짝 어지러지하기도 하고 근데 막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굳어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좀 미리미리 철저히 하시고 밤새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우선 자기소개서를 먼저 공부를 보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그 공부를 보고 나서 여기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 확신이 들 때 3일 안에 작성을 끝냈어요. 그리고 너무 일찍 제출을 하면 얘 대충한 거 아니야? 라고 혹시나 생각하실까봐 예약 발송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바로 난 무조건 서류는 붙는다는 마인드로 면접 준비를 바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해봐야 된다 이런 식의 영상을 많이 보면서 대본을 만들었어요. 질문지를 제가 다다다다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가 답변을 다 적고 프린트를 해서 옆에 물 2리터를 딱 놓고 물컵 놓고 면접 때처럼 실제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면접에서 제가 잘 말할 줄 알았는데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물 2리터 여기 놓고 계속 읽었기 때문에 여기 있지 그 않겠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다른 분들은 면접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정규직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필기 시험을 그냥 간단하게 뭐 서술형 몇 개만 있겠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종이가 한 10장이 있었나? 네,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기업 NCS 문제 같은 그런 좀 난이도 있는 맞아요. 것들도 많고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걱정을 하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필기 시험은 조금 예상 질문을 먼저 저도 노트에 막 쭉 작성한 다음에 뭐 서술형 나올 것 같은 거 그런 거 쭉 쓰고 해서 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저거 면접 보면서 이렇게 토론 이런 부분들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사실 토론 주제를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저는 네. 전혀 대비를 못했어요. 근데 조금 그 상황의 순간 판단 능력?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조금 주도적인 성격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지원자보다도 말을 조금 많이 더 하고 좀 정확한 언어로 좀 끝을 흐리지 않고 말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본인의 이제 주장만 계속 끝까지 관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본인의 주장이 정말 확고하다면 그런 거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의 이제 다른 지원자분의 그런 내용들 이런 주장들을 경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면서 또 본인의 주장을 펼쳐낼 때 그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또 이런 데에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경청을 잘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냥 눈에 띄는 공감 거여가지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바라겠고 저도 뭐 토론은 앞에 두 분이랑 비슷한데 저는 되려 필기에서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가 여기 취직이 되면 난 이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이런 답을 적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기억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1급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약간 그 우리들 학교 다니면서 다르잖아. 그 전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다음날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게 똑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급 시험을 준비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약간 머리가 싹 날아갔는데 갑자기 이제 필기 시험 보러 오세요. 이러니까는 와 이게 뭐지?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랑 좀 다르게 또 NCS 이런 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개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진짜 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토론 면접 때 조금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좀 살짝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최종까지 합격한 걸 보면은 무조건 적극적이라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경청을 잘한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관마다 조금 선호하시는 스타일들이 다 있고 그냥 유하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초입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 한마디 공유해 주신다면? 저는 처음에 사회복지사로 이제 채용이 되고 나서 이제 학생이랑 다르다. 이제 학생 때는 내가 실수를 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지만은 이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만나는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를 많이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말자라고 좀 다짐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곧 복지관이고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분들한테 그냥 저기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사람 그냥 친근한 사회복지사 친근한 선생님 뭐 그냥 이렇게 남고 싶은 게 저의 포부이자 가치관입니다. 저는 제가 신입인 만큼 조금 뭐든지 좀 열심히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업무가 좀 있더라도 좀 새로운 업무도 다 경험해보고 싶고 저는 복지 1팀에서 이제 해찬술문화터 담당이지만 좀 사례 관리도 나중에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배워야 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이론들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다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자세하게 알아서 이거를 직접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하는 어쨌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자리가 아닌 계속 성장하는 계단형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가치관이 새로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만족은 솔직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자취생이고 그리고 제가 4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았잖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이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5분도 안 돼서 돈이 없는 거예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오일 아니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리고 적금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적금도 넣다 보니 얼마 없더라고요. 제 다음이 홍대수 쌤이신가? 근데 저도 같은 일. 같은 이런 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네, 군 제가- 공공 인정이 되다 보면 그게 좀 있어서 인정.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또 차를 또 쓰다 보니까 이제 차 있는 자동차 보험료 그래서 이번 달 아까 5시간 걸리셨다 했죠? 제가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저는 본가에서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정적인 지출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만족도는 작고 소중합니다. 너무 이렇게 작고 소중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자취를 하고 있지만은 두 분 같은 경우에 월세 지금 네. 저는 이제 월세로 살아보고 월세는 돈이 너무 많이 깨진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전세 대출을 알아봐서 이제 운이 좋게 이제 다른 그 나라에서 하는 전세 상품을 좀 찾아서 그 상품으로 지금 전세집을 계약을 해서 월세로 드는 비용보다는 확실히 적어지긴 했어요. 근데 옵션이 없으니까 집안에 이제 냉장고, 에어컨, TV 제외하고는 집에 있는 지금 모든 물품이 다 제 돈이에요.
그래도 만족은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돈이 가치관이다라고 했으면은 네. 이쪽 일보다는 뭐 돈을 더 주는 업종으로 갔겠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이 정도 페이면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예비 사회복지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사회복지사 분들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재밌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지역 주민이랑 즐거운 관계 만들고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랑 좀 재밌는 관계 만들고 그러면서 생기는 에너지들로 좀 재밌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예비 사회복지사분들이면 이제 좀 대학생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대학 생활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취업하면은 그만두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고 언제 다시 재밌게 놀 수 있을지 모르는데 대학생분들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일단 놀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 할까요? 다 같이 화이팅! 하나, 둘, 셋. 사회복지사 화이팅! 사회복지사 화이팅! 입사 전에 상상했던 회사 생활과 입사 후 현재가 혹시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OX로만 할게요. 우와. 하나, 둘, 셋. 차이가 있는 차이가 J니까 차이가 있으면 O 아니면 X. 의미심장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나중에 자녀가 생겼을 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권해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OX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상 마치겠습니다.